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2024년 프리미어 리그 개막하기 전부터 흥미로운 토트넘 소식 모두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7월 11일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로 2024에 잉글랜드가 결승까지 올라가면서 토트넘의 이적 시장이 현재까지 엄청나게 재미없게 돌아가고 있는데, 토트넘의 이적 시장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전해드리고, 현재 유로 2024, 코파 아메리카 2024까지 유럽과 미국 대륙에서 메이저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토트넘의 어떤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는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지만 토트넘 입장에서는 오히려 개이득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따끈따끈한 소식들이 전해졌는지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첫 번째 소식은 토트넘의 공격수 영입 타겟 중에 한 명인 페드로 네투에 대한 소식입니다. 해당 소식은 스퍼스 웹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아스날이 프리미어 리그 윙어 영입을 위해서 토트넘을 앞지르고 선두주자로 떠올랐다 라는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팀 토크에 따르면 아스날은 울버햄튼의 윙어 페드로 네투를 영입하기 위한 경쟁에서 토트넘을 제치고 선두 자리를 차지했다. 아스날은 페드로 네투에 관심이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은 북런던 라이벌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라이벌들은 네투 영입에 대한 점점 더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 매체는 아스날이 울보스 선수를 오른쪽 측면에서 부카요 사카와 강력한 경쟁자로 보고 있으며, 그가 영입되면 미켈 아르테타도 선수단을 더 자유롭게 로테이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스날이 포르투갈 국가대표 선수의 대리인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네투 영입을 위한 가장 강력한 후보로 떠올랐다는 전언이 등장했다. 토트넘은 에베레치, 에제에게 더 집중하고 있다. 토트넘이 여전히 네투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해당 매체는 앙제 포세코글루가 이끄는 팀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에베레치, 에제 영입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울브스가 네투의 이적료로 6천만 파운드, 1,050억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24세의 네투에 가까운 소식통은 불과 5천만 파운드, 890억이면 거래가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소식에 스퍼스 웹은 네투와 에제 두 선수에 대한 엄청난 이적료가 알려진 것을 고려하면 토트넘이 두 선수를 모두 영입할 여력이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엔제 포스테코글루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최근 보도에 따르면 엔제 감독은 에제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라면서, 엔제 감독은 네투보다 에제를 선호한다고 코멘트한 스퍼스 웹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네투는 깨지기 쉬운 유리몸의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리몸 네투를 아스날이 영입 선두라고 하니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고, 토트넘이 네투 관심 끄고 에제 빨리 영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투의 이적설은 끝이 났고,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에메르송이 공식 입장을 밝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공식 입장인지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은 글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최근 AC밀란과 강력하게 연결되고 있는 에메르송 로얄과 인터뷰 내용을 공개한 글로브였습니다. 에메르송 로얄은 저는 정기적으로 경기를 뛰고 싶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대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프로 선수였기 때문에 토트넘 코치들에게도 경기를 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경기를 뛰지 못한다면 다른 옵션을 살펴보는 게 당연합니다. AC 밀란은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밀란은 모든 브라질인 선수들에게 기준이 되는 팀입니다 라면서 빨리 밀란으로 가고 싶다고, 토트넘에서는 경기에서 뛰지 못한다고, 토트넘에서 마음이 떠났다고 말하는 에메르송 로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테 모레토 기자가 업데이트한 소식에 따르면 현재 토트넘과 밀란은 계속 협상 중이고, 토트넘과 밀란의 로얄에 대한 이적료 차이는 약 500만 유로, 74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에메르송도 토트넘에서 마음이 떠났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밀란과 협상이 점점 마무리 단계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훈련장에서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에메르송은 곧 있으면 토트넘을 떠날 것 같습니다. 잘가 에메르송.
그리고 최근 생각 없이 손흥민을 인종차별하는 발언을 했다고 급하게 사과한 벤탄쿠르가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코파 아메리카 2024에서 콜롬비아와 우루과이의 준결승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가 선제골을 넣고 승리하면서 아르헨티나와 결승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선발로 나온 벤탄쿠르였지만 전반 34분 만에 열심히 뛰는 과정에서 팀 동료와 콜롬비아 선수와 충돌하는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벤탄쿠르는 교체 아웃되었고 벤치에 앉아서 오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벤탄쿠르의 부상 소식에 토트넘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팔아버립시다. 다행히 무릎 부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부상 복귀해서 잘해보자 라고 벤탕을 팔자 부상 잘 극복해라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벤탄쿠르 또 부상 너무 슬픈데요. 2시즌 전에 벤탄쿠르의 좋은 수준으로 절대로 복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 그냥 벤탄쿠르 팔아버립시다. 소니에 대한 벤탄쿠르의 코멘트 이후로 저는 벤탄쿠르 보는 게 불편해졌습니다. 라면서 벤탄쿠르 또 부상당했냐 팔아라, 또 부상이네 안타깝다 라면서 반응이 반반으로 갈린 토트넘 현지 팬들이었습니다. 벤탄쿠르는 이탈리아 아저씨 콘테 시절에 유벤투스에서 영입한 선수입니다. 벤탄쿠르는 첫 시즌에 4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중원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에스톤 빌라의 맥캐시에게 살인 태클을 당하면서 무릎인대 부상으로 장기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장기 부상 전에 콘테의 마지막 시즌에 26경기 출전 6골 2도움을 기록해주면서 토트넘의 중원에 미래를 책임질 줄 알았지만 장기 부상의 여파가 너무 컸고 지난 시즌 복귀 후에도 상대 팀들의 거친 태클에 자주 부상을 당하는 몸으로 바뀐 것 같은 벤탄쿠르가 되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시즌에도 전성기의 폼에 벤탄쿠르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또 부상을 당하면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시즌이 시작되기 전부터 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위기 뒤에 기회가 오는 법, 벤탄쿠르의 부상이 토트넘에게는 개이득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탄쿠르가 부상을 당하면서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토트넘이 기용 가능한 미드필더에는 메디슨, 파페사르, 비수마, 그리고 이번에 1군으로 뛸 것이 확실시 되면서 1군이 보장되는 아치그레이, 그리고 루카스 베리발, 그리고 스킵, 이 정도까지 6명의 선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지난 시즌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미드필더 3명은 메디슨, 파페사르, 비수마였습니다. 초반에는 이 3명이 정말 엄청난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폼이 좋은 비수마는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는 폼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파페사르도 어린 젊은 나이로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메디슨도 시즌 초반에는 날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카이 스포츠에서 분석한 대로 이제 시즌 막판 되면은 뭐라 그럴까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말았고, 파페사르와 비수마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을 갔다 온 이후에는 폼이 떨어지면서 나락을 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토트넘 선수의 이제 선발 라인업 미드필더 3명이 뭐 메디슨, 그리고 파페사르, 비수마, 이 3명이 거의 고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상대 팀들이 토트넘을 어떻게 상대하는지 파악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벤탄쿠르가 부상을 당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벤탄쿠르가 부상을 당한 것이 개이득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점을 설명해 드리려면 맨유의 마이누의 사례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유로 2024 보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19살이 된 마이누 선수거든요. 19살의 마이누 선수가 현재 잉글랜드 미드필더 진의 주전입니다. 주전을 맡고 있는 마이누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지난 시즌부터 맨유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였습니다. 마이누는 지난 시즌에 맨유에서 주전으로 활약하기 전에는 몸값이 어땠냐면요, 여기 보시면요, 마이누가 지난 시즌에 맨유에서 주전으로 활약하기 전에는 몸값이 약 600만 유로, 70억에서 80억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이누는 기회를 잡고 말았는데요. 왜 기회를 잡게 되었냐면은
지금 지난 시즌에 맨유에서 카세미로가 부상으로 많이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카세미로가 부상으로 거의 초반에 이제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못 나왔죠. 그런 상황에서 맨유는 중원에 자원이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마이누에게 출전 기회를 더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마이누는 현재 가치가 5천만 유로, 700억에서 800억이 되는 몸값으로 떡상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선수들은요. 그러니까 작년 시즌에 지금 토트넘의 그레이와 베리발처럼 18살의 어린 선수였던 그 전까지는 600만 유로, 몸값이 거의 70억 밖에 되지 않은 그냥 맨유의 어린 선수였던 마이누였습니다. 하지만 마이누는 카세미로의 부상으로 이제 출전 기회를 받았고 이제 맨유 소속의 선수였던 것을 보면은 일단 이 선수가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이 있는 유망주급의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선수가 마이누가 이제 맨유에서 뜨면서 한꺼번에 포텐이 터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누는 현재 지금 잉글랜드 국대에서도요. 이제 중원에 코너 갤러거와 그리고 아놀드와 주전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경기가 그러니까 유로 2024가 계속 진행될수록 주전으로 나오고 있는 마이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이누의 사례에 대해서 토트넘이 현재 벤탄쿠르가 부상을 당한 것과 비교하면 딱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원래 유망주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회가 와야 됩니다. 찬스가 와야 되는 유망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 유망주들이 잘 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찬스가 잘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 벤탄쿠르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부상이 얼마나 길지는 모르겠지만 벤탄쿠르는 자주 부상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번 시즌에 토트넘의 경기를 풀로 소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마이누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베리발과 아치 그레이는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원래 유망주한테 기회를 주고 싶어도 주전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지 않는다면 기회를 받을 수 없는 유망주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운이 좋은 것이 벤탄쿠르가 부상을 당하면서 스웨덴의 최고의 재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리발, 그리고 잉글랜드에 약간 프리미엄이 붙기는 했겠지만 잉글랜드의 이 순수하고 바른 청년 같은 아치 그레이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이제 아치 그레이 같은 경우는 토트넘이 약간 프리미엄을 주고 너무 비싸게 사온 감도 있거든요. 이 선수가 700억이라는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사왔는데 아치 그레이한테는 기회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장 가치라는 것이요, 괜히 비싸게 거래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이 정도의 가치가 있으니까 700억이라는 약간의 프리미엄도 들어간 아치 그레이의 몸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치 그레이가 벤탄쿠르가 부상을 당하면서 기회를 받게 되면서 토트넘은 이제 제2의 마이누 아니면은 마이누를 능가하는 이제 선수들이 출전 기회를 받게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회 자체가 이제 감독들이 이제 어린 유망주들한테 기회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벤탄쿠르가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베리발과 그리고 아치 그레이가 기회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요, 아마 프리시즌 돌아가는 거 봐야지 알겠지만 선발은 메디슨, 비수마 그리고 파페사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에 읽혔던 이 세 명의 조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수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새벽 3시에 이제 하츠와 첫 번째 친선 경기를 하는 토트넘인데요. 그 경기에서 아치 그레이와 베리발의 선발이 강력하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두 선수들이 잘해준다면은 이 두 선수에게 앞으로 기회가 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벤탄쿠르의 부상이 토트넘에게 오히려 개이득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벤탄쿠르의 부상은 너무 안타깝지만 이로써 그레이와 베리발이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버렸는데요. 토트넘의 프리시즌 경기 빨리 보고 싶어집니다.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제가 신나서 더 영상 제작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